더 나은 내일을 준비하는 시간 KBS 1라디오 김성환의 시사야. 네, 어제 공동경비구역을 견학 중이던 미군 장병 한 명이 월북했습니다. 이 사건과 관련돼서 북한은 특별한 입장이나 반응은 없었고요. 대답은 이렇게 나왔습니다. 오늘 새벽에 단거리 탄도미사일 2발을 발사하면서 도발을 이어가는 것으로 답을 했는데요. 미군 장병이 월북하고 난 다음에 북한이 갑자기 도발한 이유는 무엇인가? 그러면 이번 사건을 계기로 북한과 미국이 대화를 하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이 없게 되는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드는데요. 북미 간의 대화는 재개될 수 있을 것인지 이호령 한국국방연구원 안보전략연구센터장 연결해서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센터장님 나와 계십니까? 네. 네, 여러 월북 사례가 있었습니다만 이렇게 공동경비구역을 견학하다가 월북한 건 또 처음인데요. 의도적인 월북이라고 봐야 될까요? 네, 그렇죠. 트레버스 킹이라는 20대 초반의 그 이등병이 그 폭행 혐의로 체포됐다가 최근 한국 감옥에서 풀려서 추가 징계를 받기 위해서 텍사스주의 포트블리스로 이송될 예정인데 공항에서 도주해서 JSA 견학에 참여했다가 자진해서 월북한 거죠. 그래서 주한미군 공보실장도 이 해당 병사가 고의로 허가 없이 군사 분계선을 넘어 북한에 들어갔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네, 근데 북한이 아무 얘기도 안 하고 있는데 왜 그런 걸까요? 지금 일단 그 월북한 이 병사에 대한 그 심의 단계, 조사 단계가 필요하겠죠. 그래서 이거 관련된 거를 충분히 하고 또 한국과 미국의 반응 이런 거를 좀 종합적으로 본 뒤에 좀 발표가 있겠죠. 과거에는 보통 이게 이제 북한의 체제 선전용으로 사용되기도 했었잖아요. 이번에도 그럴 네네. 가능성이 좀 높지 않을까요? 전 개인적으로 조금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아, 그렇습니까? 네. 이번에 그 미군 병사의 월북 자체를 내부 선전용으로 이용하고자 할 수는 있겠지만, 지금 뭐 한국에서 나오는 보도나 뭐 이런 것들을 북한도 다 보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번에 그 월북한 병사가 징계를 받기 위해서 이송돼야 되는 상황에서 자진해서 지금 북한으로 갔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북한 당국이 이거를 선전용으로 사용하기에는 다소 부담이 있지 않을까. 왜냐하면 처벌을 피하기 위해서 범죄자가 도피 지역으로 북한 지역을 선택했다라는 점에서 북한은 이거를 자칫 선전을 했다가 오히려 역효과를 볼 수도 있을 것이다라는 좀 우려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 그런 측면이 있군요. 한미가 제1차 핵협의그룹 NCG 회의를 개최하고 미국의 전략 핵잠수함이 42년 만에 우리나라에 기항하지 않았습니까? 그날 이 네. 월북 사건이 발생을 했는데요. 대북 압박 수위를 지금 높이고 있는 가운데 사건이 발생을 했는데 뭐 의미가 있다고 해석할 수 있을까요? 어쩌면 굉장히 개별적인 사안인데요. 네. 그 발생한 시점이 그런 거죠. 그래서 그렇죠. 미군의 고의적인 이제 월북의 돌발 상황이 이제 지금 안보적인 상황을 보면 지난 그 12일 날 북한이 화성 18형 을 또 발사를 했고 네. 또 이어서 김여정이 또 4차례 담화문을 발표를 했고 그리고 어저께 또 NCG 첫 회의 개최를 했고 또 어제 또 미국의 전략 잠수함이 부산에 기항을 했다라는 이런 상황이 보도되면서 마치 이 그 미군의 그 병사가 월북한 걸 계기로 지금의 이러한 벌어지고 있는 안보 상황에 어떤 변화가 있지 않을까라고 연계를 해서 보고자 하는데 네. 오히려 이거는 사안이 너무나 성격도 틀리고 또 북한이 화성 18형부터 해서 지금까지 이렇게 위기 상황을 높이고 있는 이 상황과 성격이 틀리기 때문에 네. 두 개를 연계를 시켜서 보기에는 조금 다소 문제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러면 우선은 지금 장병이 월북을 한 상황이기 때문에 대화를 네네. 미국과 북한이 안 할 방법은 없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어쩔 수 없이 이제 할 수밖에 없죠. 네네. 그러면 대화 재개 가능성이 나오면 얘기를 한 가지만 할 수는 없을 테니까 네네. 북한과 미국의 대화 재개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졌다고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죠. 일단 대화의 초점은 아무래도 그 장병의 안전성의 문제 또 네. 그다음에 송환의 문제 모든 거기에 집중이 되겠죠. 그래서 이 부분이
미북 간의 뭐 어떻게 보면 관계 개선이나 대화를 확장시켜 나가는 기까지의 기대는 어떻게 보면 우리 좀 위시풀 띵킹이라고 봐요. 네. 지금은 이 상황과 안보 상황은 굉장히 성격도 틀리고 또 북한이 그동안에 해왔던 핵미사일 능력 고도화 부분과 또 최근에 일주일 동안 보여줬던 북한의 담화문의 내용이라든지 이런 걸 봤을 때는 이 사건을 계기로 미북 간의 대화 채널이 가동된다고 해서 이것이 확장될 가능성은 그렇게 높아 보이지 않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 미군의 문제는 미군의 문제로 아마 마무리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시는 거죠? 네네. 예. 오히려 이 사안에만 그냥 집중되는 걸로 끝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센터장님, 근데요. 미국 입장에서도 그 보도 보면 웃으면서 넘어갔다고 나오잖아요. 네네. 자진해서 넘어간 사람을 송환해라 이렇게 얘기하기에는 명분이 좀 궁색하지 않을까 싶기도 하거든요. 일단 어떤 상황에서든 자국민이잖아요. 네. 그래서 자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한다라는 그런 기본 정책이 있기 때문에 그런 네. 점을 고려해 볼 때 병사의 안전을 최우선순위로 상정을 할 테고 그리고 거기에 맞춰서 송환을 받기 위한 노력에 집중을 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바이든 행정부는 대북 정책에 변화를 좀 줄 것으로 예상이 되십니까? 이 사건 때문에 영향을 받을 거다. 그러긴 좀 아까 이제 센터장님 말씀하신 걸 보면 그럴 가능성은 네네. 별로 높아 보이지 않고요. 그렇죠. 왜냐하면 바이든 행정부의 기본적인 그 초기에 들어왔을 때 대북 정책을 발표했을 때 기본적으로는 행정부 초기부터 대화의 창은 언제나 열려 있다라고 했거든요. 네. 그래서 이러한 돌발 상황이 발생했을 때 이거와 관련된 대화는 언제든지 열릴 수가 있는 거고 거기에 맞춰서 대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화는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나 이 돌발 사안에 대한 대화와 협상 채널이 우리가 소위 말하는 미북 간의 관계 개선이라든지 북한의 핵 문제 비핵화 협상 재개를 위한 대화 협상의 이러한 여건 조성으로 이어질 만큼 그 북한의 태도나 북한의 정책의 변화가 가져올 수 있느냐는 완전히 별개라는 거죠. 지금의 상황을 봤을 때 북한의 대미 적대시 강화 정책이 굉장히 고조된 상황에서 네. 이 사건으로 그 관계 개선이나 신뢰 구축이나 비핵화 협상 테이블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발전될 가능성은 낮고 오히려 그냥 이 사안을 독립적으로 처리할 가능성이 오히려 높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왜 과거에는 억류된 미국인을 석방시키기 위해서 미국의 고위급 인사가 북한을 방문하는 일들도 있지 않았습니까? 뭐 지금 그렇죠. 당장 예측하기는 어렵겠습니다만 그런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요? 과거 했던 방식으로? 그럴 가능성도 뭐 배제할 수는 없겠죠. 그런데 방북했던 그 고위급 인사들과 그 이후에 북미 관계, 미국 관계를 이렇게 보면요. 2009년에 클린턴 전 대통령이 방북을 했었고, 네. 2010년에 카터 전 대통령이 방북을 하고, 또 로버트 킹 북한 인권특사가 방북을 해서 또 데리고 나왔어요. 네. 또 그리고 2014년에는 제임스 클래퍼 정보국장이 방북을 해서 또 데리고 나왔고, 또 2016년에 오토 원비어를 데리고 나오기 위해서 조셉 윤 특별대표가 의료진과 네. 함께 방북을 했었죠. 네. 그럼 이 시점이나 2009년, 2010년, 2014, 2016년의 이 시점 때 한반도의 위기 상황, 북한의 핵미사일 능력 고도화 부분 뭐 이런 거를 다 종합적으로 봤을 때 이 부분이 이 계기로 상황이 조금 더 안정적 국면으로 갔느냐 보면 전혀 그렇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사안과 실제로 북한에 억류된 미국 시민을 데리러 고위 인사가 들어갔다가 나왔지만 오히려 그냥 그 사안은 그 독립적으로만 끝났지. 그리고 또 심지어 오토 원비어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네. 더 상황이 안 좋았죠. 나빠졌었죠. 예. 네네. 그래서 이런 사안에 관련돼서 그 고위급 인사가 들어가서 그 계기에 뭔가 좀 대화가 확장되는 그런 국면을 기대해야 한다라는 거는 과거의 이런 사례들을 봤을 때 그런 가능성은 그렇게 높지 않다. 그리고 또 미국 시민들을 데리고 나온 그런 고위급 인사들도 2009년, 10년은 전직 대통령이었지만 그 이유를 보면
북한 인권특사, 대북특별대표 등 고위급 인사의 지위와 성격도 이전보다는 좀 낮아졌다라는 점을 알 수가 있죠. 네. 그러면 이거 외교 안보 사안과 이 국민이 월북한 문제는 좀 다른 문제라고 그렇죠. 봐야 되겠네요. 예. 네네. 그 북한에서 미사일 쏜 거는 어떻게 보세요? 이거 전략 핵잠수함 이게 우리나라에 네네. 기항한 것 때문인가요? 아무래도 그 워싱턴 선언에서 우리가 NCG 협의체를 만들기로 하지 예. 않았습니까? 이제 그 회의가 어저께 개최가 됐고 또 어제 또 미 전략 잠수함이 우리가 전략 자산 정교와 관련돼서도 워싱턴 선언을 담았었는데 그와 관련돼서 42년 만에 이제 부산에 미 전략 잠수함이 켄터키함이 들어왔다라는 게 보도가 됐죠. 그러면 북한의 그런 핵미사일 능력과 관련된 우리의 억지 부분, 그다음에 대응 태세 강화 부분을 부각시킨 거에 대한 어떻게 보면 북한이 대응적 측면에서 오늘은 그 단거리 미사일 2발을 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네. 그러면 북한이요. 뭐라 그럴까? 그 어떤 사안이 발생하면 거기에 대한 대응을 굉장히 빨리빨리 한다는 느낌을 저는 좀 받거든요. 이후에 네네. 뭐 논의하고 그렇지 않으면 공중전이라고 해서 서로의 메시지를 주고받는 그런 단계가 아니라 실제 네네. 행동으로 옮기는 일을 굉장히 짧은 순간에 결정해서 굉장히 빨리빨리 한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그러면 네. 이번에 미사일 도발이 있었으니까 또 추가적인 군사 도발도 충분히 더 지금 뭐 한미 일의 입장이 바뀌지 않는다 그러면 북한도 입장을 바꾸지 않고 계속 같은 패턴으로 행동할 가능성이 높지 않습니까? 그렇죠. 지금 보면은 북한이 그 지난 4월까지 도발을 쫙 수위를 높이다가 5월에 그 위성을 발사를 했다라고 하지만 거의 뭐 실패를 하고 그것도 저희가 건지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네. 실질적인 위성이 군사적인 어떻게 보면 효과가 전혀 없다라는 거를 발표를 하고 이후에 지난 12일 날 ICBM을 발사를 하고 그리고 나서는 계속해서 담화문이 강경하게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왜 그러면 이 7월 둘째 주부터 북한이 다시 이런 행동을 재개를 했느냐를 네. 보면 7월 27일이 우리는 정전협정 70주년이지만 북한은 이 정전협정 날을 전승절이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전승절 70주년인 거죠. 꺾이는 해에 뭔가 북한이 그동안 군사적인 능력 부분을 굉장히 강화시키고 발전시켰다라는 것을 과시하고 싶은데 바로 이런 계기가 바로 전승절 70주년이라고 하는 그 시점인 거죠. 네. 그래서 따라서 군사적인 역량이나 위상 강화를 과시하고자 하는 그런 측면에서의 보면 강대강 구도를 북한은 계속해서 해갈 것으로 보여지고요. 예. 또 이후에 보면 우리가 또 8월에 UFG 훈련 기간이지 않습니까? 그럼 이 상황을 8월까지 북한이 지금과 같은 기조를 좀 이어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봐야겠죠. 네, 유화 국면으로 갈 가능성이 있는 변수들은 몇 가지 없고 지금과 같이 강대강으로 치달을 가능성이 훨씬 높아 보이네요. 네네. 예. 그렇다고 봐야겠죠.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이호령 한국국방연구원 안보전략연구센터장님과 이야기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는 인류세에 살고 있다.